안녕하세요, 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베르누이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상에 보고 있는 이 복잡한 수식 보이시죠? 이게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해서 유체역학에서는 가장 처음 배우는 아주 기초 원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대학교에서 배우는 베르누이 방정식은 여기에 이제 미분 텀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형상을 띠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는 지금 딱 주어져 있는 이 기본형만 알고 있어도 유체역학 분야에서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이 방정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오늘은 이 방정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기 있는 문자에다가 숫자 넣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은 뭐 어차피 뭐 그냥 공식을 활용하는 그런 그 기초적인 수준 이상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 원리가 어떻게 돼서 나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원리에서 이 방정식이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으며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간을 두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은 자, 이런 이제 길다란 파이프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파이프 안에 제가 물을 넣을 거예요. 왼쪽을 입구라고 했을 때 이 입구 쪽에다가 제가 10리터의 물을 쏟아 붓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 파이프 안을 흘러서 쫙 이동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출구 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때 나오는 물의 양은 총 얼마가 될까요? 제가 10리터를 쏟아 넣었으면은 똑같은 10리터만큼의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5리터의 물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5리터의 물이 나오게 되겠죠. 아니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공들여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유체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10리터를 넣으면 10리터가 되고 5리터를 넣으면은 5리터가 된다. 이게 왜 그렇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한 요소냐라고 하면은요. 실제로 10리터를 넣었는데 10리터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체역학에서 정의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비압축성 유체라고 정의를 해줘요.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말 그대로 압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압축이 안 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5리터짜리 페트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물을 가득 채워 놓은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상하좌우로 쫙 이렇게 찌그러뜨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페트병이 찌그러질까요? 실제로는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이 물은 그대로 뭐 형상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 1.5리터라고 하는 그 부피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을 거고 제가 이거를 과도하게 힘을 준다 그러면은 그 물이 압축이 돼서 500ml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 페트병이 터져버리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안 넣은 공기만 가득 들어간 이 페트병에 뚜껑을 꽉 막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방에서 이렇게 압축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더라도 이 페트병은 충분히 찌그러져 가지고 원래의 형상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찌그러진 형상을 갖게 될 거고요. 전체 부피도 1.5리터가 아니고 뭐 500ml나 1리터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이제 압축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공기와 물이 유체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아무리 바깥쪽에서 힘을 가해도 거의 압축이 되지 않는 물이라고 하는 유체와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주면 그거에 따라서 부피가 자기 멋대로 변하는 그런 이제 이 공기라고 하는 압축성 유체 중에 어떤 게 더 해석하기 어려울까요? 당연히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는 공기라고 하는 압축성 유체가 훨씬 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기와 같은 이런 압축성 유체를 해석하는 학문은요, 대학교에서도 약간 후반부에 배워요. 대학교 2학년이 지난 그 후반부에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비압축성 유체, 물이라고 하는 걸 먼저 배우는 이유는 그만큼 이 물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해석을 하기가 쉬워서입니다. 자, 어쨌든 이 비압축성 유체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다? 들어가는 만큼 반드시 그만큼 나온다, 정확하게. 이게 지금 베르누이 원리를 설명하는 가장 기초 지식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파이프를 한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파이프가 있냐면은요, 입구 쪽은 넓고 출구 쪽은 좁은 이런 파이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면적을 정의를 할 건데 입구 쪽을 제가 A1이라고 해가지고 입구 쪽의 면적을 한 10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출구 쪽은 A2라고 해서 출구 쪽의 면적은 뭐 이거에 뭐 한 5분의 1 정도 되는 2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흘려보낼 거예요. 어떻게 흘려보내냐? 10리터의 물을 흘려보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물은 얼마가 될까요?
설사 출구 쪽의 단면적이 달라지고 파이프 모양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10리터의 물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반드시 바깥쪽으로 나오는 물은 토탈 10리터의 물이 나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이라고 하는 건 이 공간 안에서 어딘가 숨어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10리터의 물을 완전히 넣고 그게 완전히 빠져나온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반드시 10리터의 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한번 추가적으로 제가 조건을 하나 더 달아볼게요. 자, 여기에 시간을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부피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10리터의 물이라고 하는 부피에다가 시간이라는 단위를 한번 같이 넣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자,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10리터의 물을 제가 10초 동안 흘려보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10초 동안 총 흘려보낸 물의 양이 10리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초당 총 얼마의 물이 흘러갈까요? 1리터의 물이 흘러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A1이라고 하는 입구 쪽을 통해서 1초당 1리터의 물이 흘러갔다고 한다면 출구 쪽에서는 실제로 1초당 얼마만큼의 물이 흘러나와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1초당 1리터의 물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10초 동안 물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게 다 통과가 됐는데 이 사이에서 그게 이렇게 멈칫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은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만큼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면적이 5분의 1로 줄어드는 이 출구 쪽에서도 당연히 1초당 1리터의 물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당 지나가는 물의 부피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했냐면 유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유량이라고 하는 건 경우에 따라서 질량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간당 이제 그 부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여기선 편의상 부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런 복잡한 얘기를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자. 어찌 됐건 간에 위에 있는 평평한 그 파이프와 여기 있는 이런 경사진 파이프를 사용을 했을 때 똑같이 1초당 1리터의 물이 흘러가는 게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하고 아래는 같은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벌써 여러분 생각에는 위쪽하고 아래쪽은 다르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과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날까요? 그냥 수식을 따지지 않아도 분명히 이 아래쪽에 있는 건 내가 물을 얼마만큼 집어넣었을 때 이게 그냥 갑자기 출구 쪽에서 마치 그 수도꼭지 호수 이렇게 딱 누른 것처럼 굉장히 압축이 돼가지고 굉장히 센 압력으로 빠른 속도로 슝 하고 날아갈 거라고 하는 그런 상상 정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어찌 됐건 우리가 입구 쪽에서는 10이라고 하는 면적이 있고 이 면적을 초당 1리터, 1초당 1리터라고 하는 물이 통과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통과하는 속도를 우리가 V1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출구 쪽 그러니까 면적이 2로 돼가지고 5분의 1로 줄어든 이 출구 쪽에서는 똑같이 1초당 1리터의 물이 나가야 하지만 단면적이 입구 쪽보다 5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입구 쪽에서 들어가는 물보다 훨씬 더 빨리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이 이만할 때는 그냥 대충 집어넣어도 잘 들어가겠지만 구멍이 요만한데 그 안에서 똑같은 양의 물을 빼내려면 더 열심히 빼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깥쪽에서 뽑아내는 즉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 출구 쪽의 속도는 당연히 입구 쪽과는 다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다르게 될 거냐? 5분의 1로 면적이 줄었다 그러면은 그냥 대충 생각을 하기 위해도 5배 정도는 더 빨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베르누이 정리의 기본은 뭐냐면은요. 아주 간단한 건데요. 자, 하나의 파이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원래는 이게 뭐 물이 지나가는 경로라 그래서 단면적으로 유체의 단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유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바깥쪽에 바운더리가 없다 그러면 단면적을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파이프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 파이프는 입구 쪽에 A1이라고 하는 단면적을 갖고 있고 출구 쪽에 A2라고 하는 단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입구 쪽에서는 V1이라고 하는 속도로 유속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구 쪽에서는 V2라고 하는 유속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값인지는 그때그때 따라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 파이프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양의 유량이 지속적으로 통과를 하고 있는데요. 일정한 유량의 물이요. 그 유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 A1과 A2, V1과 V2가 어떤 값을 갖던 간에 이 유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들어간 만큼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자, 들어간 만큼 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냐면요. 만약에 입구 쪽의 단면적 A1이 10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출구 쪽의 단면적 A2가 10 정도 된다. 자, 단위는 여기서 따지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입구 쪽의 속도가 뭐 예를 들어서 V1이 5 정도 된다. 그다음에 출구 쪽의 속도 V2는 그럼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따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똑같은 단면적이기 때문에 들어간 유량이 그대로 나가려면은 들어가는 속도가 똑같은 만큼 나가는 속도도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V2는 5가 됩니다. 굉장히 이제 단순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A1이 예를 들어서 2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A2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입구 쪽의 단면적이 출구 쪽보다 2배 정도 넓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들어가게 되니까 편하게 들어가겠지만은 나갈 때는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 똑같은 양을 단시간에 같은 시간에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입구에서의 유체 속도인 V1이 5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출구 쪽에서의 속도인 V2라고 하는 건 단면적이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유량이 일정히 유지가 돼야 되니까 들어가는 속도보다 2배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V2의 속도는 V1의 2배인 10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세 번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A1이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돼요. 근데 반대로 A2가 20입니다. 그러니까 좁아진 데서 넓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좁아진 데서 넓은 데로 간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물이 이제 갑자기 확 퍼지게 되면서 이렇게 그 주변부하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막 이렇게 그 부드럽게 나가는 게 아니고 콸콸콸콸 막 돌아버리는 그런 난류 형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런 좀 극단적인 상황은 안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물의 양이 그냥 일정하게 쫙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퍼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들어갈 때는 10이라고 하는 좁은 입구를 통해서 들어갔지만 나갈 때는 20이라는 입구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유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입구의 속도가 5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출구 쪽의 속도는 단면적이 넓어진 만큼 물의 그 지나가는 그 속도 자체가 느려질 수밖에 없게 되니까 V1의 반인 2.5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자 그러면 만약에 그 경로가 일정하지가 않고 뭐 막 이렇게 지멋대로 이렇게 경고가 있는데 경로상에서 A1이라고 하는 입구 쪽과 A2라고 하는 출구 쪽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이런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가 유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이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 물이 층류라고 해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막 이렇게 섞이고 막 와류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현상이 쉽게 일어나진 않는데요. 보통 이제 이상적인 상태에서 유량이 일정히 유지가 되는 흔히 얘기하는 그 이상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베르노이 원리는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서 사이에 있는 경로와는 무관하게 계산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경우를 실제에서 이제 발견을 하려면은 조금은 어느 정도 좀 가정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층류 상태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그 파이프 유동이 실제로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르누이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르누이의 원리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하나의 파이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파이프를 지나는 유체가 비압축성이다. 즉 압축을 하지 않는 그런 비압축성 유체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그 거동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찐득찐득해가지고 점성이 높아서 막 그 안에서 막 위치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게 달라진다든지 벽면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긁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아주 부드럽게 그냥 이동하는 그런 물과 같은 비합축성 유체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항상 유량 이 전체 파이프 전체를 지나가는 유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이걸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면적과 그 다음에 각각의 위치를 지나는 속도 V1, V2가 서로 적절하게 그에 맞춰서 조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식으로 꾸미게 되면은 입구 쪽의 속도 V1과 그 다음에 단면적 A1 두 개를 곱한 것과 입구 쪽의 속도 V2와 단면적 A2를 곱한 건 항상 같게 된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일정한 값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베르누이 원리의 가장 기초 공식인 V1A1은 V2A2라고 하는 그 공식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베르누이 원리의 가장 기본을 알려주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지만은 아마 실제로 시험에서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는 거는 아마 처음 배울 때 이제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올 법하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베르누이 원리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뭐 P1 플러스 2분의 1 뭐 로
V1 제곱 어쩌고 나가는 이거 있죠. 이제 이 복잡한 식을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식이 어떻게 이 V1, A1, V2, A2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식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